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밥초입니다. 2월 25일 밥초이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달은 뭐 일이 많아서 그런지 어쨌는지 순식간에 그냥 한 달이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뭐 1월 달 시작하고 벌써 2월 달 두 달이 이제 벌써 마감이 돼 가고 있는데요. 네. 이번 달은 뭐 변동성 장세인 장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대응을 좀 잘 하시면서, 제가 뭐 지지난주부터 얘기를 했죠.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되 공격적으로 하지 마시라라고 얘기를 했고, 지난주 강의를 하면서 그 FOMC 연준 회의록 공개가 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어, 지표들이 또 많이 발표가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확인하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자, 지난주 강의가 여러분들 무릎에서 사고 어깨에서 팔자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었죠. 예, 그게 이제 기준선, 전환선이 기준선을 골든 크로스 했을 때, 여기서 사고, 이제 데드 크로스 날 때 매도를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오늘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뭐 심하라고 얘기를 죄송합니다. 하기보다는, 좀, 그냥, 그래도 이거는 좀 알고 가자. 예, 그런 예들이 좀 있다 보니까,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리고, 그것까지. 뭐 별건 아닌데, 전환선과 기준선이 이렇게 골든 크로스 나는 이런 자리를 신호로 검색을, 뭐 별거 아니에요. 다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대부분 이제 초보자분들은 이제 물론 요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건 아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시고, 모르시는 분들 한해서 그렇게 좀 말씀드리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자, 간단히 먼저 좀 시황을 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시황을 얘기를 하자면, 자, 밤사이에 좀 나스닥과 다우지수가 좀 하락이 좀 나왔죠. 예. 자, 그 개인 소비 지출인 PC 지표가 전년 동월 대비 5.4%, 뭐 또 전월 대비 0.6% 상승이 나왔다. 시장 전망치는 5%였는데 작년 6월 이후 가장 많이 오른 수치라고 얘기해요.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증가폭이 좀 다시 커졌다라는 지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우지수는 120선 여기까지 지금 내려왔어요. 일단은 뭐 그냥 마구잡 그냥 계속 올리는 것 같더니 저항을 이렇게 아주 여러 번 저항을 받더니 결국은 인플레이션 다시 증가폭이 커졌다라는 그런 뉘앙스에, 어떻게 보면 일자리가 많고 뭐 임금이 많이 오르고 이런 이유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지표들이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로 인해서 물가들이 많이 올라가고, 저는 이번에 그런 그 물가들에 대해서 뭐 미 바이든 대통령이 또 거기에다가 좀 기름을 부은 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어찌됐든 간에 러시아 전쟁이 정식이 되든 휴전이 되든 뭐가 되든 간에 해야 좀 그런 인플레이션 우려가 어느 정도는 줄어들 텐데, 계속 지금 현상 유지 상태에서 살짝 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들. 그러니까 요즘 곡물 관련주들이 또다시 좀 서서히 좀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어찌됐든 간에 개인 소득이 전월 대비 0.6%, 지출도 1.8%나 증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금리라든지 물가 상승에도 소비가 이축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미국의 또 그 신규 주택 판매도 전월 대비 7.2%나 증가를 했어요. 예상이 0.6%거든요. 7.2%나 증가를 했다. 그만큼 이렇게 이제 부동산 시장도 슬슬 올라오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 전체적으로 따지면 지금 얼마 전에 뭐 인플레이션 얘기하고 파월 의장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파월 의장이 뭐 그런 얘기를 해. 뭐 저기 너무 빨리 김칫국을 마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샴페인을 터뜨릴 것까지는 아니지만 김칫국을 너무 빨리 마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런 소리가 당연히 이런 소리 들으면은 안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이렇게 3월 그 FOMC에서 금리가 다시 0.5%포인트가 올리자는 의견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40% 부근까지 올라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대비를 해야 돼요. 뭐 저기 현금이 없는 분들은 뭐 매수가 위에서 있다고 하면 분명히 저는 제가 그냥 파월 의장이 어떻게 저기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좀 그런 소리 들으면 당연히 사람으로서 당연히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안 좋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 더 신경 써서 언어도 이렇게 얘기를 이제 뭐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더 좀 보수적으로 좀 매매를 하면 좋겠다. 지금 시장은 박스권이에요, 여러분들. 완전 박스권입니다. 이런 박스권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현재로서는 이 박스권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를 원래는 이 구간이죠. 이 구간이 이렇게 박스권이었는데 살짝 지금 돌파를 했거든요. 근데 이 박스권은 유지를 해줘야 됐는데 이 박스권은 지금 다시 박스권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자, 차트를 요거를 하나 지워볼게요. 여기 보시면 나스닥이 지금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차트 딱 보시면 20선 돌리고 60선 올라타고 이렇게 했다 다시 눌러주잖아요. 제가 가장 희망 회로를 돌린다면 나스닥 지수가 이 60선에서 딱 지지를 받고 이렇게 올라가주는 희망 회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만 조금만 더 내려왔다 뭐 살짝 60선을 이탈을 할 수도 있어요. 이탈할 수도 있는데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게 상당히 좋거든요. 시장에서.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그림이 좀 나와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런 그림이 나와주면 여러분들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자, 이렇게 여기서 쌍바닥이 나왔어요. 이렇게. 여기 쌍바닥이 나왔죠. 5일선이 21선을 돌파를 하면 쌍바닥이 나오고요. 21선이 61선을 돌파 후에 눌러주면 21선의 쌍바닥이 나와요. 자,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런 그림이 나오면 이제는 21선의 쌍바닥이 나옵니다. 그러면 시장이 좀 더 강해질 수 있어요. 물론 이제 3월 달에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금리를 또 이렇게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어요. FOMC 회의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변수입니다. 가장 변수고요. 자, 제가 또 하나 여러분들이 어차피 그거를 얘기를 테슬라 관련주들을 가지고 있고 또 테슬라주 미국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 관련주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거를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월 1일이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예요. 그때 이제 뭐 3세대 뭐 저기 2차 전지 직접 생산을 하는 그런 뭐 저기 업데이트를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직접 생산한다는 양극재를 LNF가 직접 저기 양극재를 납품을 한다 테슬라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테슬라 관련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3월 1일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은 뭐 지금은 이 테슬라는 자 이렇게 이런 구간에서는 매수 자리가 맞아요. 매수 자리는 맞는데 아직까지는 홀딩을 해도 되는데 이게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렇게 전환선과 기준선의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 여기가 매도 자리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뭐 물론 뭐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좀 체크 한번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국내 주식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 주식 한번 보면 뭐 우리나라는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박스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뭐 코스피가 됐든 코스닥이 됐든 박스권이다. 아마 당연히 변동성은 좀 있겠죠. 뭐 우리는 뭐 이때는 뭐 하루에 뭐 2, 3%씩 막 경험을 했다가 이때 뭐 조금 1점 몇 프로 빠지니까 또 체감이 다르죠, 여러분들. 막 상승장에서 1점 몇 프로가 빠지다 보니까 여기에서 2%막 빠지고 3% 빠질 때보다 더 체감이 하락폭이 커진 것처럼 느끼는 그런 체감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날씨에서도 그 한겨울 한파보다 봄이 돌아오기 전에 꽃샘추위가 더 춥듯이 이때가 더 춥게 느껴지죠. 꽃샘추위가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그냥 아주 겨울 한파인데 막 이렇게 엄청 추운데도 그냥 몸에서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 봄이 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추위가 막 왔어요. 근데 더 춥게 느껴지죠. 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은 박스권이다. 변동성 장세가 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도 저기 아까 얘기했던 개인 소비 지출 PC 발표 앞두고 긴축 우려 때문에 뭐 이렇게 좀 외국인들 리 매물 출회가 좀 상당히 많이 됐었죠. 그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외국인들, 기관들도 같이 매도, 풋이나 콜 다, 선물 옵션에, 다 저기, 선물까지, 콜, 풋까지 다 매도 포지션이었거든요. 자, 일단은, 뭐, 좋아요. 뭐, 일단 뭐, 그렇다고 해서 거래량이 뭐 엄청나게 많이 터진 것도, 거래 금액도 많이 터진 것도 아니고, 딴 때 같으면 뭐 1조 막 넘어가고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터지지도 않았고, 자, 일단은 뭐 이렇게 매도가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느 정도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시장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GPT 테마가 좀 강세를 나왔죠. 뭐 셀바스 헬스케어 뭐 이렇게 과열인 상태에서도 뭐 점상으로 나왔고요. 뭐 보시면 뭐 알겠죠. 뭐 브릿지텍이라든지 이런 뭐 종목들 뭐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이 자, 일단은 근데 조금은 이제 조심을 해야 될 때가 왔어요. 왔습니다. 어느 정도 눌림에서 좀 매매를 했다면 괜찮을 텐데 그런 매매를 못 했다면 이제는 좀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도 얘기를 했어요. 어느 정도 상승이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각도를 세우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상승이 이것도 이렇게 나왔는데 갑자기 지금 각도가 아마 더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면 이 각도가 이렇게 세워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45도로 올라가다가 뭐 75도 각도로 세워진다라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시그널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더 갈 수도 있고요. 이제 안 간 종목들이 있어요. 이게 그 AI 쪽에서도 안 간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관심을 가져야지. 물론 이런 데서 매수를 해가지고 보유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전혀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신규 진입은 지금은 아니다. 뭐 신규 진입은 이런 자리가 좀 좋았었는데 일단은 이거는 지금 여기에서 매수를 한다라는 거는 엄청난 이거는 하이 리스크라기보다 완전히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꼭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아파트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내려올 확률이 더 많지. 더 올라갈 확률보다 내려올 확률이 더 많다. 그쵸? 이 회사의 적정 주가 PER을 보면 아마 저기 나올 겁니다. 자, 또 이제 지금 뭐 제가 지난주에도 뭐
GTP라든지 소부장 관련주들, 예,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 여러분들 좀 잘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요. 또 이제 그 행동주의 펀드, 예, 뭐 KCGI나 얼라인 파트너스 이런 회사들의 종목들도 좀 잘 지켜보세요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 행동주의 펀드 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JB금융주주인데 이 종목이 지금 차트상으로는 60선 눌림목은 맞아요, 여러분들. 60선 눌림목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 얼라인 파트너스에서 이제 그 회사에다가, 야, 이거에 대해서 뭐 주주 환원 정책을 얘기를 해라. 라고 했더니 서면을 보냈어요. 그런데 서면을 보냈는데, 여기 회사에서, JB금융주주에서 우리 못한다! 라고 하다 보니까 아마 주총 때 아마 또 어떤, 뭔가가 있을 거예요. 이제 또 그런, 이제 주주 이제 그런 대결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 이 라인만 지켜준다면은 충분히 더, 예, 저기 하게 되면은 이제 경영권 분쟁까지도, 물론 이게 지금 여기가 의외로 이 JB금융주주의 대주주가 삼양사더라고요. 예, 삼양사예요. 예. 자, 일단 뭐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예,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 행동주의 펀드 쪽을 제가 이제 좀 한번 잘 보세요라고 얘기를 했죠. 예, 자. 시장은요, 여러분들, 시장은 전체적으로, 예, 자,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은 틀은 깨지지 않았어요. 예, 틀은 그대로 있다. 근데, 박스권 장세다. 변동성은 충분히 더 열어두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예, 그리고 이제 종목별 차별화가 너무 심해요. 장난 아닙니다, 이게. 예, 뭐, 지금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AI 관련주만 봐도, 예, 그리고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자신이 직장인들이라면 그냥 관망만 하세요. 예, 그냥 대응을 단기로 대응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하면 되고, 시장의 흐름이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예민해요. 지금 너무 예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에 상승이 많이 나왔잖아요. 숨고르기가 좀 필요해요. 숨고르기가 필요한데, 여기까지가 아니라 여기까지도 열어둬야 돼요. 여기까지도 열어둬야 된다. 예, 740, 이 정도까지도, 열어둬야 여러분들이, 예,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지수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자, 차트 한번 다 지워보고요. 자, 여기서 또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전환선이 여기 있고요. 기준선이 여기 있죠. 자, 기준선은 색깔을 좀 같은 색이니까 좀 바꿔볼게요. 기준선은 이 색깔로 진하게 이걸로 바꿔보고요. 자, 보시면, 자, 이 전환선이 이 초록색 선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수가 이제 상승 국면이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요. 예. 자, 지금 이렇게 여기가 아직 폭이 이렇게 상승이 많이 나왔죠. 그렇죠? 많이 나왔어요. 자, 기준선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게, 기준선이 옆으로 눕는다. 기준선은 그냥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것들도 한번, 기준선 26이 뭐냐, 기준선이 뭐냐라고 이렇게 딱 하게 되면, 예,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좀 찾아가지고, 한번,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거를. 예, 기준선 26. 예. 그래서, 기준선은 결국은 26거래일 동안의 평균값을 나타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옆으로 눕잖아요. 결국은 주가가 옆으로 누우면, 예, 기준선도 옆으로 누워요, 여러분들. 자, 예전에 제 강의를 제대로 다 이해를 했다라고 다 듣고 이해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준선이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올라가면 주가는 위로 올라가요. 아까 얘기했죠, 제가. 26거래일 동안 평균값을 나타낸 거라고. 그냥 가볍게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예,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면 주가는 앞으로 올라갈 확률이 많구나. 반대로 계단식으로 내려오면 앞으로, 예, 이런 식으로, 예, 하락할 확률이 많구나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옆으로 눕고, 이놈이 만약 주가가 좀 더 내려오면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쵸? 그러면, 이놈은 옆으로 좀 더 누울 거예요. 그렇고 있다가,
예, 이렇게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데드 크로스가 나옵니다. 이렇게 데드 크로스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다시 이놈이 옆으로 누워야 돼요. 옆으로 누워야. 제가 주식의 원리는 이렇다고 얘기했잖아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추세를 전환하는 거는, 예, 추세를 전환하는 거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 바닥에 하락을 하다가, 주가가 옆으로 기어주면 이평선이 같이 옆으로 눕는다고 그랬죠. 먼저 5일선부터 눕고 그 다음에 20선 눕고 이런 식으로 눕는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 급등, 어떤 재료로 인해서 급등이 나오면 추세가 전환이 바로 돼요. 근데 급등이 나오는 확률보다 이렇게 옆으로 눕는 확률이 더 많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전환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자, 고점에서 옆으로 누워버리잖아요. 예, 또 바닥에서 옆으로 눕죠. 그때 전환선과 이렇게 기준선이 골든 크로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놈도 마찬가지. 이놈 옆으로 누울 거예요, 만약에. 이게 내려오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는 매도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환선이 옆으로 누우면, 예, 옆으로 누우면, 잘 보세요. 만약에 전환선이 이런 식으로, 이런 구간이에요. 전환선이 옆으로 누웠다가 이렇게 고개를 들잖아요. 아, 그러면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많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죠. 옆으로 눕다가 꺾여요. 그러면 앞으로 내려갈 확률이 많구나 라고 판단을 하셔도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다시 이놈이 옆으로 누워줘. 눕고 나서 고개를 들면 그때 매수를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기준선이 정말 중요한 선이에요. 예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기준선은 강력한 저항이자 강력한 지지선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머릿속에 꼭 넣어두세요. 예, 강력한 지지선이자 강력한 저항선이다 라고, 예, 꼭 기억하십시오. 예,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강의 주제가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전환선과 기준선 매매 심화편이라고 했는데 별거 아닙니다. 예,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지난주에 전환선과 기준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 예, 매수.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 여기가 매도라고 그랬죠. 예, 그러면 이제 저는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때요? 만약에 자, 여기가 쌍바닥일 수도 있어요. 이게 쌍바닥이죠. 이렇게 크게 보면. 근데 이놈이 골드 크로스가 안 나왔어. 아직도 데드 크로스를 유지를 하고 있어. 예. 그러면 매수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 그러면 매수 보류입니다. 쌍바닥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삼중바닥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전환선과 기준선이 골든 크로스가 아닌 데드 크로스라면, 예, 이 구간이 되겠죠. 자, 이런 구간이 되겠죠, 여러분들. 자, 이런 구간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쌍바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쵸? 자, 여기서 원래는 전에 여기서 한번 매수 자리죠. 그쵸? 근데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제 데드 크로스가 나왔잖아요. 그쵸? 여기가 데드 크로스 나왔잖아요. 그죠? 예, 데드 크로스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매도로 맞는데, 아, 여기 이제 지금 쌍바닥이네? 매수를 해도 맞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이 구간보다 이 구간에서 매매하는 게 안정적. 여기는 바닥이고 여기가 무릎이란 얘기죠. 예, 무릎에서 사실은 이제 안정적으로. 예, 그러면 이제 그 예를 한번 들어봐 드릴게요. 자, 자, 지금 한율 얘기를 좀 했어야 되는데, 한율 얘기를 못해서 잠깐 한율 얘기 하고 갈게요. 자, 한율이 지금 1304원인데, 예, 1304원입니다. 제가 이 라인 하나 쫙 그어드렸잖아요. 이 라인이 정말 중요해요. 여기서 이렇게 좀 더 키워볼까요? 자, 요 라인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한율. 요 라인 아래로 내려와야 우리나라 지수가, 예, 좀 올라가요. 예, 근데 지금 여기 뚫고 올라가면 또 이제 우리 전에 이렇게 헤맸던 구간들로 다시 또 되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율 체크도 잘 한번 하시고요. 자, 지난주 강의 종목 휴맥스 홀딩스 여러분들 매매하신 분들 축하드려요. 제가 이게 여러분들 매매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고, 예, 그리고 제가
대부분 세력들은 뭐 한 달 이내에 올리는 세력들도 있고 2달 만에 올리는 세력들도 있고 석 달 만에 올리는 세력도 있어요. 근데 석 달, 3개월 이상 끌고 가면 그건 이제 세력들이 정말 큰 메이저 세력이 아닌 이상 세력들이 손해야, 손해. 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그래서 대부분 한 달에서 2달 안에 이렇게 반등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52거래일 안에 26거래일이 한 달이니까 이렇게 따지면 52거래란에 슈팅이 나온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해서 또 이제 매집이 잘 됐어요. 매집이 잘 되고 저점을 올려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부 종목으로 드렸던 거고요. 뭐 매매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 단기에 한 65% 고점까지 여기에서 얘기했던 것들은 한 65% 단 며칠 만에 수익이 났어요. 뭐 일단은 뭐 매매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이 종목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이런 라인들을 이탈하면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제가 그 카페에다도 코멘트를 달아드렸죠.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시간에 상한가가 나와서 제가 대략 한 4,500원 전후에서 그 라인이 중요한 라인이었거든요. 그 올라가면 비중을 줄이면서 대응하세요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도 그 이유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최소한 절반 정도는 매도를 했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여기를 이탈을 했다 그러면 왜냐면 여기 매물들이 많거든요. 다시 여기를 뚫으려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자, 일단은 뭐 이건 이렇고 자, 이 종목은요, 종목을 가지고 제가 같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아까 이제, 자, 제가 이 종목은 대한항공입니다, 여러분들. 대한항공인데, 리오프닝 관련주예요. 리오프닝 관련주입니다. 올해 이제 4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이제 상해 그 전망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은 자원에 지금 뭐 일단은 코로나 쇼크 구간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피해를 받던 업종 중에 하나죠. 뭐 여행주와 같이. 근데 이제 최근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관련 종목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관심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항공 운송 사업이라든지 이런 수요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그래도 이제 꾸준히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다. 그쵸, 보시죠. 보이시면 매출액과 이제 꾸준히 상승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일봉 차트에서 지금 보시면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어느 정도 쌍바닥을 좀 나타내주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이중 저점을 좀 이렇게 만들어줬다. 여기도 이제 이중 저점이거든요. 이렇게 이 구간에서 그래서 반등 타이밍이 좀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를 좀 보셔야 돼요, 지금. 제가 오늘 강의 주제 심화편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보시면, 자, 여기는 이렇게 골든크로스가 여기서 이렇게 나왔어요. 골든크로스가 나왔고요. 보시면, 자, 여기서 이렇게 골이, 물길이 좁아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급등이 나오더니, 넓어지니까 이렇게, 이런 흐름이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골든크로스가 이제 데드크로스로 바뀌었고요. 데드크로스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제 골든크로스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다시 데드크로스가 나왔습니다. 데드크로스. 그래서 데드크로스인 상태예요, 지금. 그러면 이거는 매수를 지금 해라 마라 하지 마세요. 근데 왜 공부 종목으로 줬냐? 이제 이놈이 이제 골든크로스가 나오면 그때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왜? 나올 타이밍이 곧 됐거든요. 여기서 고개 조금만 들어주면, 골든크로스가 나옵니다. 그때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환선과 기준선이 여기다 메모해 드릴게요. 자, 전환선과 기준선이 데드크로스일 때 매수하지 마라. 매수하지 말 것 이렇게 표시를
해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표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골든 크로스일 때 바닥이 나오더라도 골든 크로스일 때 매매를 하시면 좋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제가 오늘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공부 정보로 하나 더 있는데, 여기 보면 하잉크 코리아예요. 많이 올라왔어요. 이게 이제 그 애플페이 관련주로 상승이 나왔던 종목인데요. 단기에 이렇게 많죠.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골든 크로스가 지금 여기 보면 요게 이 다이아몬드 3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게 골든 크로스 자리에요. 신호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골든 크로스가 나온 다음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죠. 그럼 보시면 여기 보면 아주 골이 좁죠. 물길이 좁죠.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기준선이 눕죠. 그러면 주가가 옆으로 하락을 하니까, 하락이나 옆으로 기면 기준선이 옆으로 눕는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기준선 지지받았죠. 지지. 계속 지지받았어요. 기준선은 강력한 지지 라인과 저항 구간, 저항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저항이죠, 저항. 저항이에요. 저항이니까, 여기 두들겨 맞고 내려왔죠. 거기를 돌파를 하면, 앞으로 이놈은 이렇게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놈도 마찬가지. 이놈은 조금 보수적으로 월요일날 시장이 뭐 그닥 좋아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이 라인을 좀 지지를 해주는지, 기준선 지지하는지 안 하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여기에서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신호를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이게 뭐 100% 신호는 이게 매수의 신호는 아닙니다. 매수의 신호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들을 판단을 하셔야 돼요. 전에 이렇게 거래량이 어떤 놈이 거래량이 좀 생겼다든지, 이렇게 판단을 좀 하셔야 돼요. 이 신호를 여러분들이 이게 차트를 돌리다 보면 한눈에 안 들어오니까 저는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진 않아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어렵진 않으니까.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차트에다 대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수식 관리자 들어가면요. 수식 관리자 들어가면 여기 신호 검색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신호 검색을 선택하신 다음에 새로 만들기 갑니다. 새로 만들기. 그래서 뭐 여기에다 이름은 여러분들이, 저는 전환선 골든 크로스에서 골크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름은 뭐 이렇게 하셔도 돼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크게 써볼게요. 다 전환선, 기준선, 골든 크로스 이렇게 표시해 보고요. 자, 이게 전환선이 뭐냐? 그러면 어디에 있어요? 일목균형표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일목을 쳐보세요. 이렇게 일목균형표 나오죠. 이렇게. 그러면 일목균형표가 나오면 이게 전환선이잖아요. 그죠? 이거를 복사를 해오는 거야. 전환선을 복사를 해와서 아까 신호 검색 있죠? 여기에다가 자, A라고 표기를 할게요. 얘가 A라고 표기를 합니다. A는 하고, 자, 하시고, 이거를 갖다 붙여줘요. 컨트롤 V 하시면, 되거나, 이렇게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마지막에는 세미콜론으로 닫아줍니다. 세미콜론. 이렇게 닫아주고, 이번에는 전환선을 불러와야죠. 자, 일목균형표 다시 한번 선택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기준선을 가져야죠. 기준선이잖아요. 그죠? 얘죠. 자, 이거.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신호 검색 가셔가지고, 요 밑에다가, 얘를 이제 B로 표기를 할게요. B로 표기를 합니다. 다시 붙여넣기. 오른쪽 마우스 버튼 붙여넣기 하시고, 또 닫아줍니다. 또 세미콜론으로 닫아줍니다. 자, 닫았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자, 두 개 다 가져왔어요. 그럼 우리가 목표가 뭐예요? 자, 이렇게 되겠죠. 전환선이 기준선을 골든 크로스해라. 크로스. 그러면 뭐예요? A가 B를 크로스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크로스, CROSS, 크로스, 업해라 하고, A, B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이렇게 했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요 수식에 대해서 정의를 해줘야 돼요. 이제 지표를 자 얘를 해주고 또 얘도 있어요. 미드 얘도 있어요. 얘는 9고요. 얘는 26입니다. 자 수식 이제 보면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저는 아까 이렇게 저 색깔로 있는 이번엔 딴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자 다른 색깔로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하살표로 하든 뭘로 하든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놨죠? 자, 집어넣어놨고 수식 검증 한번 해볼게요. 아, 수식에 이상이 없대요. 수식 검증해야 돼요. 이상이 없고, 그 다음에 작업 저장을 누르면 어디로 들어가냐면 여기 신호에 들어갑니다. 신호. 어째 느낌이, 안 될 것 같은 느낌. 아직 안 됐네. 뭐가 이상이 있어요. 저장이 안 됐어요. 자, 저장이 안 됐어요.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하면 얘가 돼요, 얘가 이렇게, 얘가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저장을 하면, 왜 저장이 안 됐을까요? 얘가 안 되네요, 저도. 자, 신호 검색. 다시 한번 잽싸게 만들어 볼게요. 너무 길어서 안 될 수도 있고, 이름을 9에 26 AA 수익 검정 저장 자 수식 검정 저장 여기 들어왔네요. 이게 이름이 검색 식명이 너무 길어가지고 안 들어왔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저는 빨간색으로 하살표 이렇게 쫙 하고 수식 검증 다시 저장 하면 들어왔죠, 여러분들? 이제 들어왔어요, 여기에. 자, 닫기. 닫기. 자, 여기 AAA라고 보이시죠? 지표 추가 여기에서 신호 검색 적용을 하셔도 되고요. 왼쪽에 여기 보면 기술적 지표가 있고, 신호 검색이 있어요. 여기 떴죠? 이렇게 AAA라고 떴죠? 자, 똑같이 해볼게요. 여기다 여기를 클릭하면, 자, 이렇게 나와요. 하살표 떴죠, 여기. 똑같이 떴어요. 자, 또 한 번 더 누르면 2개가 뜨고요. 또 한 번 누르면 3개가 뜨는데 아마 3번 눌러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위에 3개가 나오죠. 눈에 잘 들어오라고 3개를 표시하는데 어떤 분들은 하나만 표시가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셔가지고요. 차트 환경 설정을 누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신호 검색 하살표 겹치기. 여기를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 이게 이렇게 바뀌어요. 다 하나로. 그쵸? 여기서 하살표 겹치기를 체크를 없애주면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제 골든 크로스가 되는 거고 반대로 여러분들이 그럼 데드 크로스도 있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죠. 그죠? 어렵지 않아요. 다시 또 수식 관리자 가셔가지고요. 다 된 거거든요. 다 되어 있어서 수식 관리자 가셔가지고 신호 검색 여기 있잖아요. 자, 얘 보면 아까 AAA였죠? 이거였죠? 얘를 복사를 하세요. 복사. 그래, 그럼 복사됐죠? 이놈은 이제 BBB. 이건 데드 크로스라고 생각하시고, BBB 이렇게 하시면, 자, 그러면 데드 크로스는 뭐예요? 얘하고 반대잖아요. B하고 A하고 반대잖아요. 그쵸? 이렇게 하면 이게 데드 크로스예요. 그러면 파란색으로,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하살표로 하셔도 되고, 뭘로 하셔도 되고. 자, 이거 그냥 수식 검증 똑같으니까. 자, 이렇게 하시고, 저장했습니다. BBB. 그쵸? 자, 신호. 상대 검색 BBB 여기 있죠. 데드 크로스가 어디서 생기는지. 자, 보이시죠? 자, 여기 보면 데드 크로스가 나왔고요. 여기서도 데드 크로스가 나온 자리. 여기서 다시 골든 크로스가 나왔던 거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그래도 눈에 좀 들어오기 편하게 여기가 데드 크로스 자리고 여기가 골든 크로스 자리구나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뭐 어렵지 않아요. 한번 저기 좀 따라서 해보시면 영상 틀어놓고 차트 열어놓고 이거는 물론 영웅문 키움증권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한번 천천히 따라서 해보시면 눈에 잘 들어올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뭐 시장은 어렵지 않아요. 시장은 뭐 어렵지 않다기보다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충분히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전에 제가 이제 그 책을 이제 정주영 회장의 이제 그 자서전 이렇게 책을 좀 읽어보면 정주영 회장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길이 없으면 어, 길이 없으면 길을 찾아라. 근데 찾아도 그 길이 없다. 그러면 길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길을 만들어서 나가라 이거예요. 예. 그리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어떤 확신 90%와 자신감 10%를 가지고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안 된다라는,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1%도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또 몇 가지가 있긴 한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정지영 회장 그 명언 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명언이라기 뭐 같은 얘기지만 개그우먼 조혜련 씨가 얘기를 했대요. 강호동 씨하고 이제 친구라고 해요. 친구. 예, 나이가 같아요. 그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언제 한번 시간 나면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우리 딸한테도 뭐 대학을 못 갔다. 대학을 못 가서 인생을 실패한 거냐. 또 뭘 못했다고 내가 어디 목표를 삼아서 의대를 목표를 했다고 해가지고 의대를 못 가서 인생이 실패된 거냐 아니라는 얘기죠. 그거는 어떤 일련의 과정 시련이고 그런 거지 인생이 실패된 건 아니잖아요. 그쵸? 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매매를 했다고 해가지고 주식 매매해서 여기에서 잠깐 뭐 손실 보고 했다고 해서 그게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스스로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거는 시련일 뿐이지 절대 실패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노력하는 자한테는 그만큼 되돌아옵니다. 예. 뭐 항상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얼마나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나가서 돌아보고 이렇게 하면 그만큼 풍년으로 돌아올 텐데 그냥 방치하고 그냥 냅두고 노력 안 하면 그만큼 나한테 돌아오는 게 적다라는 거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예. 자. 제가 카페를 이제 좀 이렇게 요즘 이렇게 쭉 글들을 좀 한 번씩 쭉 봐요. 쭉 보는데 답변도 달아드리고 있고 뭐 많이는 아닌데 꼭 달아드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달아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뭐 요즘 그 여기 그 다음 카페하고 카카오톡하고 다시 또 뭐 그때 통합해가지고 안 되신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저기 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표님께서 계속 얘기하시면 이 보스 프라임 저는 이거 사용하지 않는데 제가 이제 그 보기는 했는데 괜찮은 저기 거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뭐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쓰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데 저하고는 약간 그 매매 타이밍이 좀 안 맞아서 저는 안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홍보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요즘 이 사슴 태반이 좀 상당히 좀 유행이에요. 근데 효과가 좀 좋아요. 저도 지금 이제 아버님 저기 모시고 저기 했지만 저도 최근에 힘들어가지고 이거 먹었는데 엄청 피곤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정상적인 생활이 되는 것 같고 100% 호주산 안 제품입니다. 뭐 여기 읽어보시면은 약간 조금 이제 저도 보내준 대로 좀 해가지고 했는데 나쁘진 않습니다. 제품이 이게 한 달분인데요. 지금 소비자가가 16만 원이에요. 인터넷 최저가가 16만 원인데 우리 회원님들한테는 99,000원에 제공을 해드리는데 한번 드셔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드시면 될 것 같고 뭐 양파즙이라든지 뭐 홍삼이라든지 뭐 나머지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은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왜 이런 여러 가지들을 말씀을 드리냐면, 뭐 전에 처음부터는 뭐 CCI도 얘기했고, RSI, 엔벨러프도 얘기했고, 뭐 다 여러 가지 얘기했죠. 뭐 DMI도 얘기했고, 그쵸? 예, 많아요. 뭐 MACD 뭐 이렇게 되게 많은데, 왜 이런 걸 얘기를 하냐면, 그 중에 여러분들한테 맞는 게 있을 거예요. 예, 제가 얘기했죠. 항상 라면 잘 끓이면 라면만 잘 끓여라. 예, 파스타 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얘기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려요, 여러분들한테. 잘하는 것만 하세요. 잘하는 것만. 욕심 부리지 말고, 예, 기본 반드시 지키면서 매매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본 지키면, 일단은 기본만 지키면은 50% 이상은 먹고 들어가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원칙만 지키고 매매하시면 충분히, 예, 저는 수익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 초이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예. 자, 즐거운 주말 되시고, 네,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